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함께 살고 혼자 살고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학교 교육이 서울대든 하버드든 배운 사람과 시골의 산골에 사는 노인과 차이를 이야기해 보면, 하버드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반드시 산골의 노인보다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부모가 되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무수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면, 대화, 지식, 함께, 배움, 독서, 지식, 혼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느낌을 받아서 말로에서는 귀로 들어서 내려가는 지식. 대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식. 학교, 배움, 독서, 지식, 혼자서 배운 것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인생이 좀 풍요롭고 질적으로 좋은 삶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것은 60이 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60까지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돈이 많이 있거나 삶이 편안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돈은 별로 없지만 육체적으로 노동하면서도 균형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집도 없고 이렇게 사는 개념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중산층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몸으로 사는 사람과 좀 머리로 사는 사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60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겁이 많아. 겁이 많은다는 게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보이는 눈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은행원하고 이러한 쪽이 이제 잘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니까 제가 말하는 조건은 중산층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산촌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농촌 자원이라든지 또 바다의 자원을 통해서 뭔가의 생산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같은 게 보니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산층이니까. 그쪽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의 풍요로움은 함께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삶 풍요로움은 부부하고 이렇게 부부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육체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했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 대 개인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책을 보고 독서를 해서 그런 지식으로 직장에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물론 나라는 게 우리 가족까지 전체 포함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면, 대화, 지식,
이런 쪽이 함께 사는 이야기는 시골에 이렇게 살게 되면 농업 기반과 산림자원 기반과 수산업 기반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어떠한 그 인간극장인가요? 봤는데 그 산촌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그 뭐죠? 그 아주 마른 바위에 있는 그런 따서 파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이제 그 딸이 그 버섯인데 굉장히 버섯이 하여튼 버섯이 아주 그 마저 삐뚤어진 거잖아요. 물에 부으면 좀 커지는 서기버섯인가 서기버섯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버섯 다 바위 이렇게 위험한 거 있어서 이제 밧줄 타고 내려가서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밧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타면 남편이 얘가 타고 또 남편이 밧줄 타면 아내가 얘가 타는 그러한 부부로 살아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식들도 있죠. 3명의 자식이 있는데 2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어요. 그들은 그 꼬마들은 초등학교 수준인데 늘 밥상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무탈하게 돌아오게끔. 그리고 그 2 딸과 아들이 엄마 아버지 타는 밧줄을 또 깨끗이 씻더라고요. 혹시나 그 바위 탈 때 미끄러울까 봐서.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거든요. 그들의 삶은 부자가 아니에요. 산촌의 자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자식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사랑, 또 부부 사랑,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배울 때 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는 내면, 대화, 지식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모르겠는데 왔는데, 시집을 와서 딱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산촌인데, 농막처럼 된 곳이 있어서, 외국에 시집 온 처자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 못 살, 몇 번이고 나갈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 이 남자는 내가 이렇게 떠나면 결혼도 못하고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면의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남편과 사라졌고, 그래서 그 남편과 이렇게 고향에서, 이제, 친정어머니랑 같이, 친정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있어요. 근데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서울에서 돈 잘 벌고 이렇게 아파트 50평 있고 사는 그 삶과 산촌에서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삶, 어떤 것이 인간적인 삶일까요?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돈 있고 이런 어떤 자본주의 개념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완벽하게 자본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진한 정도, 부자지간, 부녀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이런 정도 말라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몸이 힘들어요. 사실 그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면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을 느끼며 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혼자, 하버드대 졸업해서, 그렇게 MBA에서 돈 잘 벌어서 삼성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와서 자기 사업도 돈 벌어. 그 영역은, 돈이 개입된 영역은, 일단은 모든 그 사람이 배워야 될 지식은 경영학적 지식이잖아요. 마케팅, 소비자, 그 다음에 광고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벌기 유지하기 있는 것이지, 사람과 특히 돈 제한 사람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질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TV를 보면서. 그게 방송이 뭐더라요? 동행 아닌가 아무튼. 정말 어린애들이 아버지 엄마가 탈 밧줄을 이렇게 씻어서 다시 굶을 당해서 따는 그 모습, 물론 어떤 각자의 개개인의 삶의 절박함일까요? 산속에 사니까 부모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일까요? 어찌됐든 모르지만 거기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는 어쩌면 가족 사랑이죠. 가족 사랑. 정이죠, 가족의 정. 저는 솔직히 용기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이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만이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고, 물론 이제 산촌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읍면에 방을 얻어 살아서 학교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부모는 이제 자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부모 둘이서 살아가는 부부 입장에서는 배워서 자식들이 조금, 보편,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산촌에 어린애가, PD가 물어봤을 때, 여자 축구선수가 된다고, 또 남자애는 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왜 그런가, 돈을 많이 벌어. 왜 돈을 벌거든요? 엄마, 아버지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돈이, 참,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속에서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관계, 함께하는 재미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상 옛날에 산 속에서 이렇게 논밭을 가꾸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맑은 공기를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밭농사 이렇게 화전농비도 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 살았겠죠. 근데 거기서 부모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산 자원을 벌어서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그 자식을 가르친 사람이 잘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골에서 하신 성장한 아들, 딸들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서민, 수산업이었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강박관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 완전히 없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죠. 이제 가장 먹는 것과 돈, 이 문제는 없으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 먼저 무서운 걸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벌고 먹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서로 돕고 살거나 서로 닦던 인간의 이쪽에 시간 좀 쓰고 함께 해주고 한 시간적인 것이 많이 우리는 가지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현직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면 참 미안하거든요. 전화 걸으면 미안한데, 이제 현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나 때문에 내가 외로우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종류가 있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바쁘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알죠. 바쁘죠. 받아준 사람 너무 감사하고요. 바쁜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노력해야죠. 이렇게 함께 사는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서 등한시하거든요.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요. 그렇지만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내가 술 한잔 살게 나와, 혹은 밥 한잔 살게 나와 하면, 그것처럼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만나고 싶거든. 정을 느끼고 싶은데, 어떤 사람 나에게 밥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화까지 해서 밥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애낀다는 표현이고요. 또 만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서로 그냥 따뜻한 말도 할 수 있고, 좀 긴장이 풀려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왜? 혼자 사니까. 혼자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사서, 다른 사람을 먹이면서까지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돈이 시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어느 정도 비축이 됐어요. 먹고 사는 거 비축이 돼 있고 돈이 좀 비축이 됐으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그렇죠. 전화를 해서 밥 한 끼 살게요. 술 한잔 살게요. 만납시다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함께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좀 비축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개인, 나라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100% 나의 모든 시간을 100% 쓰는 자와 한 5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50%는 타인을 위해 쓰는 자. 이 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내 시간을 이웃과 함께 쓰는 그런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 돈을 벌고 있을 때, 프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가 있어요. 타자예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제 계속 안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3할 때 유지가 됐어요. 조금은 해서 2할 때 있는 사람과 만나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2할 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 연습하고 결론적으로 2할 때 선수로 하고 이렇게 이제 차도 한 잔 못 먹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항상 겁이 났어요. 혹시 직장에 내가 나의 어떤 성취라든가 성과가 나지가 마서 직장에 100% 몰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퇴직에 와서 가족들과 다시 융합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사람 평가를 능력 있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사람 뒷모습 봐서 혼자 살고 함께 살지 못하고 그거에 하는 능력과 그렇지 않고 좀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늘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여지는 이 외면의 세계는 전부 다 돈과 관련해 보여지기 때문에 돈 버는 곳에서 그 능력이 있고 돈 잘 벌고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 능력체라고 하고요. 그걸 못한 사람을 이렇게 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과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함께 보내는 것도 못하고 혼자도 못하면 그건 참 인생이 애롭죠. 그렇게 산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돈을 위해서 조금은 내가 똑똑하지 못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형제 간에 뭔가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관계망을 맺고 살았다고 하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이제 그렇잖아요. 과연 부부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혼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현명한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시기는 직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함께 사는 게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 제가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아내랑 우리 아들, 딸들하고 살아갈 때, 함께 사는 즐거움이 매우 크는데, 이제 내가 60이니까 퇴직한 아들도 크죠. 이제 자기 직장 생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면, 대화, 지식, 함께 사는 그런 지식과 배움, 독서, 지식, 혼자 사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느낌을 말로 하면 귀로 들어서 기록에서 내려에서 갖는 지식이죠. 함께하는 지식이죠. 대화하는 것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식이죠. 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즐거움도 있지만, 서로 두 사람 이야기하는 과정에 두 사람의 내면에 깨달은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끊임없이. 거기서 내 내면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이제 지식이 올라가고,
또 내가 들어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내가 지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올바르게 살자, 혹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 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며 살아가서 서로 성장해서 혹은 교육을 시켜서 혹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온 인재들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지. 배움, 독서, 지식 혼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해서 혼자 어떤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체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왜? 함께라는 것을 개념을 모르니까. 오직 혼자의 삶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이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점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을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들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와이프의 형제 자매를 다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나의 이제 어쨌든 나의 환경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